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해외에 살면 미국 세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아니란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여권을 빼앗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는 길을 막아설지도 모릅니다. 단지 세금을 몰랐다는 이유로 미국 국세청 IRS가 당신의 여권 발급을 거부하고 자유를 속박하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의 따스한 봄날,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67의 윤재호 씨는 거실 창 너머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며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3년, 27의 젊은 나이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떠났던 그였습니다. 라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며 낯선 땅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땀 흘렸고 마침내 2018년 은퇴와 함께 꿈에 그리던 고향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역시 내 고향이 최고야. 미국에서 정말 고생 많았는데 이제는 다리 뻗고 편하게 살아야지. 윤재호 씨의 노후는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매달 미국 사회보장국에서 나오는 연금 2,200달러와 은퇴계좌에서 인출하는 돈은 한국에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김영숙 씨와 함께 해운대 해변을 산책하고 오랜 친구들과 산에 오르며 그는 꿈꿔왔던 평화로운 노후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자녀는 여전히 미국에 있었습니다. 큰아들 성민은 라에서 유능한 회계사로, 작은 딸 지은은 뉴욕에서 간호사로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죠. 길었던 팬데믹이 끝나자 자녀들이 한국을 다녀갔고 이제는 윤재호 씨 부부가 미국에 갈 차례였습니다. 여보,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미국에 갑시다. 손주 녀석들도 보고 싶고 오랜만에 LA 친구들 얼굴도 봐야지. 아내 영숙 씨의 목소리에도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벌써 2년이나 못 봤잖아요. 우리 손주들이 얼마나 컸을까. 윤재호 씨는 달력을 넘기며 11월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습관처럼 여권 만료일을 확인했습니다. 어이쿠, 여권이 딱 6개월 남았네. 미리 갱신해 놔야겠군. 그것이 끔찍한 악몽의 서막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2023년 5월 15일, 부산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 윤재호 씨는 여권 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 영사관을 찾았습니다. 늘 그랬듯 간단한 절차일 거라 생각했죠. 접수 창구에 서류를 내고 30분쯤 기다렸을까 한 직원이 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윤재호 선생님, 잠시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직원을 따라 들어간 작은 별실. 그를 마주한 영사관 직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선생님의 여권 갱신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윤재호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부라니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평생 범죄 기록 하나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직원은 차갑게 빛나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세청, 즉 IRS에서 윤재호 선생님을 중대세금 체납자로 분류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62,000달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윤재호 씨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62,000달러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는 5년 전에 은퇴하고 한국에 돌아와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무런 소득 활동도 하지 않는데 무슨 세금을 62,000달러나 체납했다는 겁니까? 직원은 기계적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선생님의 여권갱신은 불가능합니다. IRS와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영사관을 나온 윤재호 씨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단 말인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라에 있는 아들 성민 씨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큰일 났다. 아빠 여권 갱신이 거부됐어. IRS에서 세금을 62,000달러나 체납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회계사인 아들은 아버지의 흥분된 목소리에도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시고요. 혹시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에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신 적 있으세요? 윤재호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금 보고? 아니, 내가 한국에 사는데 왜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 미국에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그게 바로 가장 큰 실수예요.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디에 살든 심지어 소득이 미국 밖에서 발생하더라도 미국 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미국 세법의 가장 무서운 점인 속인주의 원칙입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무조건 보고해야만 해요. 윤재호 씨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나는 한국에서 일도 안 하고 그냥 연금 받아서 생활하는데 무슨 소득이 있다고. 아들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소득이고요. 은퇴 계좌에서 인출하는 돈도 모두 과세 대상 소득이에요. 아버지 연간 소득이 대략 얼마 정도 되세요? 윤재호 씨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소셜연금이 1년에 26,400달러, 은퇴 계좌 인출액이 1년에만 8,000달러, 합친이 44,400달러였습니다. 그럼 확실한 세금 보고 대상이세요. 65세 이상 부부 합산 신고 기준이 연 27,000달러 정도인데 아버지는 그 기준을 훨씬 넘으시잖아요. 충격에 휩싸인 윤재호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난 5년 동안 세금 보고를 안 해서 그래서 62,000달러라는 거액이 나온 거란 말이냐? 아들은 더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혹시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의 예금은 얼마나 있으세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있으니 달러로는 12만 달러쯤 되려나. 아들의 목소리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FBAR 신고도 안 하셨네요. 해외 금융계좌에 1만 달러 이상만 있어도 매년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도 안 하면 엄청난 벌금이 부과돼요. 아마 체납액의 상당 부분이 그 벌금일 겁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아들 성민 씨는 즉시 라에서 유능한 세무 변호사를 찾아 상담했고 며칠 뒤 급히 비행기에 몸을 싣고 부산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냉혹한 현실을 펼쳐놓았습니다. 아버지, 정확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5년간 미신고 세금이 약 35,000달러, 그에 따른 벌금과 이자가 15,000달러, 그리고 FBAR 미신고 벌금이 12,000달러. 모두 합쳐서 정확히 62,000달러가 맞습니다. 윤재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미국에 낸 세금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또 62,000달러를 내라고? 이건 강도나 다름없지 않으냐. 아버지, 더 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IRS는 세금 체납액이 5만 달러를 넘어가면 그 명단을 국무부에 통보합니다. 그럼 국무부는 해당 인물의 여권 발급이나 갱신을 막아버려요. 심각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여권마저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 영숙 씨가 새파랗게 질려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영영 미국에 못 간다는 말이니?
우리 손주들도 못 보고 아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게다가 IRS가 아버지의 미국 내 계좌를 동결시키거나 한국에서 받으시는 연금까지 압류할 수도 있어요. 그때 아내 영숙 씨의 머릿속에 또 다른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작년에 해운대에 아파트 하나 더 사지 않았어요? 그것도 혹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해외 부동산 같은 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폼 8938분이라는 서식으로 별도 신고를 해야 해요. 이것도 안 하셨으면 벌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윤재호 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30년 넘게 꼬박꼬박 세금 냈어. 단 한 번도 탈세한 적 없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그런데 이제 은퇴해서 고향에 돌아와 조용히 살겠다는데 이렇게까지 사람을 괴롭혀야 하는 거냐. 아들 성민 씨도 아버지의 억울한 심정을 이해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정말 억울한 거 압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에요. 미국 시민권자로서 누리는 혜택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의무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윤재호 씨는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혜택? 무슨 혜택? 나는 지금 한국 병원에 다니고 한국 도로를 쓰고 한국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어. 미국 정부가 지금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세금을 내라는 거야. 아들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 세법의 특수성이에요. 전 세계에서 자국민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시민권 기준 과세를 하는 나라는 미국과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 단 두 나라뿐이에요. 다른 모든 나라들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말이죠. 깊은 한숨과 함께 윤재호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당장 62,000달러를 낼 돈도 없고 여권도 못 만들고 꼼짝없이 한국에 갇히게 생긴 거 아니냐. 아들 성민 씨는 세무 변호사와 함께 찾은 해결책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버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트림라인 해외 거주자 세금 사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세금 신고를 누락한 해외 거주자들을 위한 구제 제도인데 이걸 활용하면 벌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윤재호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이냐? 얼마나 줄일 수 있는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잘 소명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FBAR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3년치 세금 보고와 6년치 FBAR을 수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62,000달러의 체납액이 아마 25,000달러 내외로 줄어들 겁니다. 아내 영숙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000달러도 물론 큰 돈이지만 62,000달러에 비하면 훨씬 낫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한 달에 500달러씩 나눠내는 식으로 IRS와 합의하면 IRS가 국무부에 통보해서 여권 제한 조치를 풀어줍니다. 완납하지 않더라도 분할 납부 계획이 승인되면 30일에서 45일 안에 여권을 다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침내 한 줄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2023년 7월, 윤재호 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스트림라인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자필 진술서에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앞으로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달 후 기적처럼 IRS로부터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벌금이 대폭 감면되어 최종 납부액은 27,000달러로 확정되었고 매월 450달러씩 60개월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마침내 IRS는 국무부에 윤재호 씨의 여권 제한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11월 초 그는 다시 영사관을 찾아 아무 문제 없이 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에 쥔 파란색 새 여권을 보며 윤재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작은 책자 하나 때문에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마음고생을 생각하니 미국 시민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동반하는지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3년 추수감사절, 윤재호 씨 부부는 마침내 라의 아들 집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외치며 달려오는 손주들을 끌어안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을 보려면 미국 시민권도 필요하고 세금도 성실히 내야지.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윤재호 씨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박정수 씨는 15만 달러가 넘는 세금 체납으로 여권이 아예 취소되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일본에 사는 이미경 씨는 10년간 FBAR을 신고하지 않아 8만 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교포분들이 나는 해외에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IRS의 감시망은 전 세계 어디든 뻗어 있습니다. 특히 페트커라는 해외 계좌 납세의 무이행법 협정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 미국 시민권자의 계좌 정보를 의무적으로 IRS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미국 시민권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세금 체납액이 5만 달러를 넘으면 여권 발급 및 갱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 금융계좌의 총합이 1만 달러를 넘으면 매년 반드시 FBAR 신고를 해야 합니다. 셋째, 해외 부동산 등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폼 8938로 신고해야 합니다. 넷째, 만약 실수로 신고를 누락했다면 스트림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벌금을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윤재호 씨는 매달 성실히 분납금을 내고 있으며 매년 세무사를 통해 정확하게 세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 교포들에게 늘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해외에 살아도 미국 시민권자라면 세금 신고와 FBAR 신고 절대 잊지 마세요. 저처럼 고생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은 단순히 권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무거운 의무가 따릅니다.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으며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세금 신고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빠뜨린 신고는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작은 부주의가 당신의 자유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윤재호 씨가 겪었던 악몽은